내년 4.15 총선 선거 객정은 인구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객정위원회가 30일 오후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충북 지역 의견 정치에 나선 가운데 각 정당과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참여한 8명의 진술인들은 공통적으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현문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현역 의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이 닥치는 선거가 아닌 차기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닥치는 선거가 아닌 차기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에 대하여 현재의 선거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히 개정을 한다면 개정한 선거구제가 다음 선거가 아닌 차차기 선거 때 적용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균등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발언한 것은 항상 모든 예비후보자에게는 기회가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유리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불리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잘못된 것이며 현직 국회의원들은 느리면 느릴수록 본인들에게는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 인구수에 따라 할 경우 지역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적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최소 14만 명을 충족하기 위해 중구 4군에 속해 있던 괴산군이 동남 4군에 속해 치러진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에 선거구 획정은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수도권에서 줄이고 100만 미만의 지방 도농복합도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지역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국민 신뢰만 회복할 수 있다면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를 도입해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식으로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역 대표용 상원제를 도입해서 국회를 양원제로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계속 정치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제를 표방하고 있는 선진국 중에 사실은 양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양원제가 사실은 국회를 좀 정상화하는 데 매우 필요한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거는 선진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거구 정치법에 대해서 기득권 위주로 이렇게 법이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 지금 비례대표를 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혁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의 정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권운동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특권, 특혜 이것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문제이지 실질적으로는 상권분리 국가에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려야만이 사실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의 워낙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에 대한 불신, 이 불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 그 대우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절반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겠냐.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이 패스트트랙 이 부분은 저는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구 축소 조정이 좀 불가피한데 그 대상 지역이 결국은 정치 열세 지역인 중소도시나 농산업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저는 뭐 결사적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00번역으로 해서 작성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단원제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통합,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구 축소 조정 대상은 수도권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좀 한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또 다른 그 지역 차별이고 저는 정치로 오히려 후퇴시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충북을 비롯한 100만 이상의 도시가 없는 지역 여기는 지역구 축소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를 해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명부를 광역시도별로 균등하게 동수로 작성할 필요 있다.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균형발전 분권을 좀 이룰 수 있고요. 또 미흡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좀 강화해서 상원제적 성격을 좀 부여하는. 최진원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은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정치구조 개혁이 선행될 때 가능한 얘기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 법안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실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에서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제에서 도입했을 경우 서로의 주장만 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배를 줄이고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리자는 주장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경우 보좌진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이 덩달아 올라 지금보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입장에서는 선거구 획정권에 대해서는 이거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획정하는 충북의 경우에 현행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것이 충북도당의 의견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방법론적으로 아까 우리 남기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 최소의 확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아무래도 좀 바뀌었죠. 선거법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선거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간단히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지금 우리 그 정계 측이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논의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쏙 빼놨어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많이 나가는 얘기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맞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 책임제와 맞는 곳입니다. 제도이고.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치개혁 방향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그런 것이 방향이에요. 그렇다면 매번 치러질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여소야대를 구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행태상, 문화상 여소야대가 계속 구축될 경우 전국의 불안정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제 아래서는 이것을 극복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대선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자에서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어떤 정치연대나 선거연대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런 느슨한 형태의 정치연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정당 간의 연립정권이나 연합정권이나 이것을 구성할 수 있지를 못해요. 대통령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정당이 그 권력을 나눠가는 길을 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구조 개편 논의도 좀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좀 아쉬운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아울러 이제 그 의원 수 관련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특권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이 선거법을 올릴 때 국민께 뭐라고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 합변 여야 사당이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동결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슬슬 현실적으로 그게 지역구 의석수가 줄고 이런 선거구 획정을 하다 보니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슬슬 군불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의원 정수를 10% 늘린다. 10% 늘린다는 것을 왜 10%라고 말씀하십니까? 30명 늘린다고 말씀하셔야죠. 30명 늘릴 경우에 그 대신 세비는 동결해서 나눠왔겠다. 참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지고 발언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딸린 보좌진과 30명의 의원실 운영비만 4년간 700억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하면 1,000억대에 이르요. 이런 사항들을 지금
고발해가면서까지 왜 이 좋은 제도를 그렇게 비하시키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엉뚱한 제도에 올려가지고 이 고생들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그야말로 안건 신속 처리 제도예요. 선거법, 지금 올라온 패스트 트랙에 올린 공수처법, 이런 정치적인 법들 때문에 처리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고 해서 만든 제도가 패스트 트랙 안건 처리 제도라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는 안 되는 법을 올려놓고, 그것도 국민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올려놓고, 지금 나가서 이제 의원 정수 늘리자는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거에 개탄스럽게 그쳐졌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요. 이건 권력 부족의 표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입장에서는 현행을 최소 의석 확보제라도 좀 도입을 해주셔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